아까 잠깐 그 방산주 이야기를 좀 네네. 하셨는데 예. 최근에 뭐 폴란드 이슈가 좀 있었고 예. 폴란드의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제 한국과의 계약을 다 뭐 물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취임을 하면서 예. 기존 계약을 계약은 존중하겠다라고 괜찮다. 예. 이야기를 이런 했어요. 얘기를 그러면서 했었죠.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예. 되기는 했는데 방산주는 지금 현 흐름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좀 재미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여러분들 방산주도 기업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 기업마다 국가마다 어떤 기업들이 뜰지 정말 면밀히 공부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내년에 저는 일단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예. 관련해서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네. 2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로벌에서 일고 있는 변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미국 정치권도 계속 싸우고 예,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트럼프는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면 이제 안 한다. 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국가마다 여전히 지원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도 가능성이 높고 여러 국가들이 다는 아니지만 네.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난색을 많이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전쟁도 우리가 뭐 단정지어서 이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죠? 결론을 네. 지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저희들 이전의 경험을 놓고 보면 뭔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환경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많이 밀렸을 때. 그렇죠? 정말 꼭 예, 필요할 때. 예, 꼭 필요할 때.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전선이 교착화됐다고 그러죠. 네. 자, 움직이질 않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오래되면 사실 지어주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원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약해져요. 국민들도 동을 들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기억은 우리는 못하겠죠. 물론 역사를 아시겠지만 6.25도 네. 6.25도 여러분들 일정 수준 휴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벌어졌을 때 그래. 결국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휴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선이 교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전 세계 각국의 도와주던 국가들이 일단은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통계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지금 러시아에서만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23만 명인가 34만 명 얘기가 나돌고 있고요. 그게 무슨 근거로 나온 거냐면 전사자 통보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 적게 보는 데는 러시아가 4만 몇 명 죽었다라고 나와 있고 많이 보는 건 30만 명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편차가 큰데 최근에 나온 건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력이 좀 많이 아쉽죠.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징집 연령을 늘리고 이런저런다 하고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유럽에 지금 가지고 있는 포탄이 이틀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이틀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탄이요? 예, 포탄이 이틀치밖에 안 남았다라고 오. 공식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우리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죠? 이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12월 14일 어제적 겁니다. 독일은 이틀치 탄약만 보유. 예, 나머지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이 나서 이게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그렇게 보면 내년 들어서는 어쨌든 각국들이 뭔가 우크라이나한테 휴전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휴전 얘기가 나온다라면 일단 방산 한번 쉬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쉬어갔다가 트럼프가 되면 다시 오르겠죠. 예. 트럼프가 되면요? 트럼프는 니들 나라 니들이 지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토가 있다라면 나토에서 역할 정립을 통해서 야, 니네 나라 유럽은 니네들이니까 니네들이 지켜야지. 근데 그동안 전쟁이 없었을 땐 괜찮은데 네네. 전쟁이 나고 나서는 이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무기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어쨌든 종전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방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요인으로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소실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길게 봐서 만약에 혹시 트럼프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뭔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되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방산이 이제 수출 산업이 되는 거는 네. 큰 트렌드로 볼 수 네,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단기전도 아니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진 게 2022년 2월이었으니까 한 2개월여만 있으면 2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예전에, 이제 좀 쉬어갈 예.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걸프전 끝나고도 미국 네. 방산주 많이 근데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랬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때문에 사실 방산 기업들이 사실 캐퍼시티 그지 아, 그 뭐죠? 생산량. 네, 생산 설비를 설비. 굉장히 많이 투자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는 남아돌지 무기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전쟁이 갑자기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남아도는 거잖아요. 공급광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전쟁은 각 어떤 방산 기업들이 지금 캐파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전하고 늘려놓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왜냐면 지금 원래도 유럽도 뭐 관련 무기 관련한 회사들도 별로 없었었고 뭐 지금도 보셨겠지만 포탄 이틀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캐파가 늘었으면 그렇지도 않았겠죠. 아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전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많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940 몇 년부터 미국에 있는 방산 관련 그 이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아봤더니 실제로 전쟁이 끝났을 때는 방산주들이 많이 빠졌었던 거 데이터로도 확인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전쟁을 위해서 많은 설비 투자를 해놨던 게 네. 설비가 남아돌면서 생긴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해도 설비가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빠지는 거는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진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이 좀 있을 건데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 같은 게 빨라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나리오로는 좀 휴전 협상 들어가고 휴전이 되면 방산주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악재가 있고 될 수는 있죠. 아마 예, 이제 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니들이 지켜라 예.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군기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기업별로 좀 다를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무기들이 네.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올라간 무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또 저기 아랍 쪽에서도 좀 전쟁이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쪽과 관해서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무기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해서 인발부됐던 무기와 이쪽에 됐던 무기를 또 갈라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산주가 똑같이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방산주 흐름도 극명하게 갈리고 갈리고 있죠. 있어요. 그게 갈리는 이유가 그래서 방산을 꼭 공부하실 때는 정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대륙에서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하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정 부분만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남미는 어떤 국가는 어떤 무기가 필요하고 미국은 어떤 무기가 필요하고 아랍 쪽은 어떤 무기가 필요하고 유럽은 뭐가 또 효율적인 무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매칭을 시키시면 되고 그게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그쪽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소요 사태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장갑차. 예. 그런 게 될 수도 유럽은 있고. 전차 같은 거 필요로 하고. 아랍 쪽은 미사일이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요격 체계라든지 예.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이번에도 뭐 며칠 전에 보니까 후티 반군인가 걔네들이 또 네네네. 노르웨이 선적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어. 서로 뭐 사막도 많고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사실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니까 네. 미사일도 필요하지만 그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각 대륙마다 필요한 무기들이 다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방산이라 다 움직이고 방산이라 다 안 움직이고 이런 체계는 아니에요. 또 국가마다 또 필요한 무기들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미리 계획을 그런데 세워야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전쟁이 교착화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교착화됐다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두 나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국가 전반이 지금 저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뭔가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이 중간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만큼 의회를 또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게 다 두 개 다 바뀌어버리면 재밌어지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 여부를 공화당 쪽으로 판단해서. 넘어가고 그렇죠.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되고 하면. 넘어가지면 예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그냥 끝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물론 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되게 되면 실제로 말을 한 것과 실제 행동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데 예측이 안 돼서. 예측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땐 무작정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지금처럼 이제 퍼주진 않는다. 최소한. 왜냐면 이제 퍼줬더니 지금 그 성과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가 없다라는 게 저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만 들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그냥 러시아가 꿀꺽하도록 놔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게 휴전의 방식. 그렇죠. 휴전의 방식을 휴전을 더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뭐 크림반도나 나머지 영토 회복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돈바스 뭐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예, 선 그어 맞습니다. 막 이런 예. 식으로.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전쟁이니까 국제적으로 지켜봐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딱 이제 확정된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갖고 있으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뭐 늘상 사실 뭐 증시 주변에는 상수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야, 니네 왜 못 맞춰 그러는데 맞추면 저는 점쟁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가능한 건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조금 늦게 따라가도 큰 추세만 읽으면 제가 볼 땐 돈 버는데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큰 추세를 형성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내년엔 누가 보더라도 추세 안에서 뭔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추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온토 이프라이스와 관련해서도 그 새로운 추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기본 가정으로 놓고 이게 현실화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주신 내용들하고 또 앞으로 펼쳐지는 변수들 또 우리 그 월간 이선협 1월호가 또 있으니까요. 예, 예. 1월에도 뭔가 좀 좋은 일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연초부터 좀.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많이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서 오늘 2023년 12월 14일에 했던 월간 이선협 12월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제 어른아이님 그리고 헌터님, 액조틱님, JY님, 현이파님도 들어와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서 다음 달에는 뭐 라이브로 할지 녹화로 할지는 그때 또 상황 봐서. 저는 언제든지 뭐든 가능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해서 오늘 이선현 이사님 또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